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폴폴 시간입니다. 이틀 전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상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어제까지 진행된 대통령 수행평가에서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처음으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다시 추월했습니다. 임기 반환점을 맞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는 어떤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2주 연속 상승했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그 상승세가 이어졌을 뿐 아니라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섰습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에 처음입니다. 애도 현상이 반영됐다고 봐야 되겠죠. 대통령이 일단 긍정평가가 올라가는 것은 중도층 이탈이 완화되고 또 핵심 지지층들이 결집한 현상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네. 40대 화이트 칼라 중심으로. 또 하나 부정평가는 50대를 웃돌았는데 지금 40%대로 내려온 것이거든요. 다분히 대통령의 가족이죠. 이 모친의 장례식. 바로 이런 애도 현상이 대통령의 부정평가를 상당히 완화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으로도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영남 지역도 조금 이렇게 내려간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면 이것은 대통령의 긍부정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특히 부정평가가 많이 완화된 것은 대통령의 가족과 관련된 이슈인 이 장례, 애도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2.8%나 긍정평가가 올랐고요. 부정적인 평가는 2.1%포인트나 내렸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어느 정도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국 전 장관 사태로 그 국면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 이제 부정평가 상당히 높게 나와서 이제 한 50% 내외에 유지되었던 국정 지지율이 40% 초반까지 떨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있어서 국정 동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일각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사퇴를 하고 하면서 이제 진보 성향층 그리고 이제 중도층에서는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매듭이 지어졌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통령 국정에 대한 평가들을 하게 되면서 어떤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는 흐름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 이제 추세가 어떻게 갈지는 좀 더 이제 지켜보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지속적인 하락 국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일단은 차단이 되었다는 것을 일단은 좀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이제 배 수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어쨌든 모친상 관련해서 이것이 상당히 이제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분들은 그것이 국정수행과 무슨 이제 상관이 있느냐, 그것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간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항상 어떤 이제 정치 지도자들 또 정치인들 보게 되면은 과거에 선거 같은 데서도 테러를 당한다거나 이제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지지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애석한 일 또는 슬픔을 당한 일이 있게 되면 어떤 동정 심리가 상당히 국민들이 발현되는 경향들이 있게 되겠고요. 또 이런 이제 장례 같은 일들 우리 국민들이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상당히 어쨌든 떨어져 있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인간적인 면모가 어쨌든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고 우리와 동일한 측면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인간의 정을 이제 느끼는 측면들이 있어서 긍정적 시각이 좀 이제 많아지는 측면들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번에는 특히 이제 보면은 뭐냐 하면 대통령의 측근이라든가 아니면은 여권 인사들의 조문은 상당히 이제 차단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야당 대표들 어떤 이제 정치적으로 적대적으로 대립 관계에 있는 인사들의 조문은 받아들이면서 어떤 통합과 화합의 어떤 모습도 이 기간 동안 보여준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일단 대통령 국정에 긍정적인 시각으로 전달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윤희영 센터장의 말씀을 듣는 사이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합동참모본부가 밝힌 내용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후에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느 곳으로 어떤 목적으로 발사를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좀 더 소식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뉴스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모친상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결국은 이 정부 입장에서는 이 같은 상승세 이 동력을 이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이 상승세가 어떻게 이어질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는지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호재가 많아야 됩니다. 악재보다는. 근데 지금 대통령의 호재로 볼 수 있는 것은 검찰개혁 쪽에 긍정적으로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네.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것은 경북공, 경제 북한 공약. 대통령의 공약의 이제 간판 공약이 검찰개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정쟁 쪽으로 연결되기보다는 대통령이 지금 이 가장 크게 비중을 두고 있는 검찰개혁 쪽에 진전된 성과가 나타난다면 검찰개혁 방안이 통과가 되고 또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 공수처법의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가 네. 대통령의 지지율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수처법을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의 지지층이 결집하고 또 중도층에서도 여론상으로 공수처법과 관련해서는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악재는 어떤 악재냐? 이런 호재가 더 많은 작용을 하게 되면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일 텐데 문제는 앞서 우리가 속보로도 전달해 드렸지만 북한과 관련된 이슈는 지금 대통령의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는 못합니다. 네. 그만큼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경제 북한 공약 중에서 북한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는 한데 네. 현 정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의 특징은 북한 이슈가 돌발 변수가 나왔을 때 부정적으로 끼치는 영향은 아주 크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네. 그만큼 연동돼 있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올라가는 기여도 안 하지만 이것이 또 하락하는데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런 악재들 중에서도 경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장률이 낮아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연말 쪽으로 갈 경우에 뭔가 또 정부의 특단의 대책 이런 것들이 없다면 또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다시 한 번 더 정쟁화된다면 대통령 지지율에는 상당히 또 부담되는 네. 현상이 다시 한 번 더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네, 그 준비된 자막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오늘 오후에 동해 방향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서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제 조의문을 대통령 모친상에 대한 조의문을 보내오고 그 다음 날 미상의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글쎄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속내로 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는 준비된 대담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말씀하시는 걸 좀 추가해서 보면은 이제 경제 상황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많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단기간에 이제 경제 상황들이 좋아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또 연말이 되게 되면 또 악화된 경제 지표들이 많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부정적인 효과가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북한과 네. 관련한 변수는 사실은 지금 어쨌든 이렇게 이제 관리 조절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뭐 패스트트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공수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원활하게 추진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이런 혼란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긍정 평가를 이제 높게 하는 것은 이번 이제 모친상 당한 데서 알 수 있지만 어떤 대통령의 어떤 인간적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내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단기간에 약간 국정 수행 평가에 긍정 평가를 올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제 자원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뭐냐면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지금 이 모습에서 보지만은 사실 얼마 전에 보면 7대 종단 지도자들 만나가지고 통합의 메시지를 보냈잖아요. 예, 예. 네. 그리고 지금 모친상 내려가기 전에 이제 새마을 운동 행사에 가서 새마을 운동이 우리나라 이제 발전의 씨앗이 되었다 이런 이제 표현들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은 뭐냐면은 좌우를 어쨌든 이렇게 아우르면 통합의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번 이제 모친상에서도 야당 이제 대표들을 이렇게 만나는 모습들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제 국정으로 다시 돌아와서는 일단은 여러 가지 국정 사안들을 챙겨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성과들이 지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통합의 메시지, 이런 화합의 행보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게 되면서 뭔가 이제 단기간에 어떤 소폭 국정 지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아마 동력을 확보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당별 지지율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당의 부분이 한국당의 하락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금 한때 더불어민주당과 거의 격차가 없을 정도로 근접을 했었는데 당 지지율 2위는 유지하고 있지만 격차가 상당 부분 벌어졌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 역시 하락세, 약간 소폭의 하락세를 보였지만 한국당은 그보다 그 낙폭이 좀 더 커 보입니다. 그런 이유들 뭐가 있을까요? 네, 그래프를 좀 우리 이슈폴폴 애청자분들이 봐주시면은
무당층이 올라갔더니 지지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이 올라가니까 자유한국당이 내려가죠.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지지했었던 일종의 샤이 보수가 예. 다시 무당층으로 되돌아가 버렸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에 대한 실망감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비호감이죠. 비호감이요. 그러니까 예. 조국 전 장관을 물러나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표창장을 준다든지 또는 이 패스트트랙에 몸싸움을 했던 의원들에게 기여했다는 이유로 가산점을 준다고 했다든지 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또는 조국 전 장관을 혐오, 네. 조롱하는 이 동영상은 결국 중도층 또는 샤이 보수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자유한국당을 지지했었던 보수 성향이 강한 샤이 보수가 다시 무당층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정치권 전반에 대해서 혹독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국정감사가 말 그대로 기승전 조국이 되면서 조국 네. 블랙홀로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성과를 만들어주지 못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거의 F학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해찬 대표마저도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당내의 여러 가지 목소리를 다양하게 반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또 젊은이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것을 송구하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네. 더불어민주당도 대통령의 지지율과 연동되는 것과는 상관없이 좀 혁신적인 그런 모습을 더 보였어야 되는데 오히려 초선 의원들은 불출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진 의원들은 출마하지 않을 것 같았던 의원들마저도 다시 내년 출마를 저울질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면서 정당 모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부정적인 평가, 혹독한 점수를 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이번에는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다른 결과를 좀 보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반환점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임기 전반기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그 결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잘한 정책을 먼저 물었습니다. 잘한 정책을 보면 개혁과 복지, 한반도 평화 안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원래는 사실은 이제 상반기였다고 한다면 상반기 도중에 실시했다고 한다면 지금 세 번째인 네. 남북 관계 네. 한반도 평화 관련한 것이 아마 1위로 나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네. 지금 이제 남북 관계 또 평화 관련한 이 이슈가 지금 3위로 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8.5%. 네. 예, 그것이 상당히 이제 눈에 띄는 것인데요. 그것은 이제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최근 북미 관계라든가 또 남북 관계가 교착 상태에 지금 이제 처해 있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별다른 이제 성과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서 예. 문재인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이런 이제 남북 평화 관계 개선 이 부분이 지금 약간 3위로 내려온 측면이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개혁이 이제 가장 1위로 나오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 개혁은 어쨌든 진보 성향층을 중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또 문재인 정부가 임기 전반기에 실시했던 이른바 적폐 청산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하는 이제 진보층의 목소리가 일단은 1위로 나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문재인 케어라든가 이런 복지 혜택들의 확대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강화된 측면이 있는데요. 그것이 어쨌든 2위로 이렇게 나온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위에 위치하고 있는 개혁은 검찰 개혁 뭐 이 부분도 포함이 됐다라고 보면 그렇습니다. 되겠죠? 최근에 어쨌든 적폐 청산과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여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현 정부에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대한 이슈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네. 또 이후에도 최근에 이제 공정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강조를 한 측면이 있는데요. 네. 그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 중심으로 이제 개혁에 대한 이슈로 그것을 수용하게 되면서 긍정적 평가의 요인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배종찬 소장께 네. 잘못한 정책에 대한 분석을 요청하겠습니다. 잘못한 정책을 보면 역시 경제가 가장 위에 눈에 띕니다.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남북 안보 쪽이 또 잘못한 쪽에서도 3위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잘한 정책에서도 딱 똑같은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대북 정책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또 대통령이 임기 1, 2년 차에 지지율 고공행진을 견인했던 것이 남북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양으로 갔던 대통령의 그런 모습은 정말 가슴 벅찬 감동을 주었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처음에는 그런 감동이었다라면 그것이 이 1년 차, 2년 차, 이제 3년 차에 갔을 때는 성과로 나타나야 되는데 성과는 결국 비핵화인데 북미 관계가 교착 상태에 있으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원해왔던 비핵화가 이제 답보 상태가 되는 겁니다. 네. 성과 없는 대북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은 지지층들은 여전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중도층과 보수층들은 또 잘못하고 있다. 성과 없는 대북 정책에 대해서 이제는 이 대북 정책의 현실화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예. 더 이상 북한의 답변만을 기다릴 수 없다. 이런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두 갈래 길 평가가 나오는 반면에 대통령에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무엇보다도 임기가 이제 절반 이상 남아 있는 겁니다. 절반 정도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면 더 중요한 것은 저는 두 번째 나와 있는 인사입니다. 네. 과연 후임 법무장관을 어떻게 하고 인사청문 과정을 어떻게 돌파해낼지, 그리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서 심지어는 이 총리 교체설까지 나오거든요. 그럼 네. 후임 총리는 또 어떻게 인사청문 관문을 돌파할 수 있지?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가 만사다. 네. 이 인사와 관련된 대통령이 계속해서 낮은 점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돌파를 하느냐, 타개책을 만들어내느냐가 앞으로 남아있는 대통령의 임기에 대한 평가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번에는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또 보겠습니다. 한 일간지에서 가장 못한 정책으로 경제를 지금 뭐 위에서 보신 것처럼 경제를 꼽은 분이 많았는데 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학점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C 학점 이하가 71%까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F 학점, 가장 나쁜 F 학점도 저렇게 29.4%나 됩니다. 역시 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상당히 뭐 박하다. 이게 뭐 네. 일반적으로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이제 경제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권 이제 중반 이제 이후에 경제 정책에 대해서 이제 성과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면 아마 뭐 이제 문재인 정부 지금 상당히 이제 점수가 좋지 않습니다만은 네. 또 다른 이제 정권의 점수도 사실은 이거 못지 않을 가능성이 이제 높을 것으로 비슷했던 보이는 것 합니다.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 정부에서는 지금 이제 상당히 이제 현 정부에서도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전반기에 사실 이 경제 정책 관련한 이제 논란들이 너무 컸던 것이거든요. 네. 이른바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이제 논란, 그것이 이제 과연 바람직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공세들, 또 네. 그거 방어 이런 이제 공방들이 상당히 컸고 경제 수장들 간의 갈등 문제들도 좀 있었고요. 또 네. 최저임금 문제로 상당히 또 논란이 컸던 것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전반기에 사실 이 경제 정책 방향이라든가 기조를 놓고 논란들이 큰 것들이 이제 경제 정책에 대해서 약간 이제 점수가 박하게 나오는데도 상당히 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대통령이 중요한 것이 한 가지만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루스벨트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의 유례없는 사선 대통령이 루스벨트 대통령 때 보면 전쟁도 있었고 또 이 대공황도 있었거든요. 예. 그럼 사실은 성과를 할 게 없었습니다. 근데 예. 끊임없이 소통을 했던 겁니다. 지금 이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에게 묻고 있는 것은 성과를 또 논하기 이전에 정책적 소통을 좀 많이 해라. 바로 이것이 이 소통에 대해서는 좋은 점수를 받았던 것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초반이었거든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 달라. 특히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주문을 얼마만큼 잘 수용해내느냐가 정말 앞으로 남아있는 임기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 분석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